40대 노인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로 드러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대부분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6.25 참전용사.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생활고와 주거 빈곤을 겪고 계신다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평소에 요양원 봉사나 유기견 봉사를 해오고는 있었지만 정말 우연한 계기로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 뵙자고 한 이유가 쉽게 말하면 봉사죠. 제가 예전부터 단순한 그냥 돈 기부는 사실은 좀 그렇고 저는 몸으로 부딪히는 걸 사실 좀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느끼는 희열감, 좀 뿌듯함도 좀 동시에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고객분들도 언니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어요. 언니가 말한 대로 하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라는 거에 제가 굉장한 희열감과 만족감을 정말 많이 얻어서 아직까지도 직접 CS를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자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올림픽 TV를 보는데 어떤 장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갑자기 6.25 참전용사분들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허름한 판자촌에서 살고 있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기업체가 나와가지고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꽂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도 그러면은 이런 6.25 참전용사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가서 그날 한 끼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분의 근본적인 생활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집을 해드리자. 집을 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은. 변호사분께도 여쭤보고 법무사분께도 여쭤봤는데 땅을 사서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려서 해야 돼요. 그럼 땅도 내가 사고 집도 내 명의로 해가지고 이 명의를 이분께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또 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집을 해드리지 않아도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공간의 일부만 바꿔드려도 예를 들면은 보일러가 안 되셔서 겨울에 찬물로 씻고 겨울에 차갑게 지내고 이러면 보일러를 교체해드려도 되고 어쨌든 이런 좀 직접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께 도움이 됐으면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찾아서 이제 찾아뵙고 물이 안 나오는 데도 되게 많고요. 물이 안 나와서 한 달에 2번 그 물차가 오면 그걸로 씻으셔서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일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혹은 비가 오면 비가 다 새가지고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씩만 바꿔드려도 그분들도 어쨌든 삶의 개선이 되는 거고 나도 이분들께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나도 만족을 얻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저는 이제 영상으로 담고 싶은 거죠.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게 된 봉사는 사실 좀 막막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단체와 컨택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준비를 시작하고 약 몇 달 후 보훈지청 관계자분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혹시 그럼 오전 한 11시쯤 괜찮을게요? 수요일날 11시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샵봉이 봉사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데 마침 내가 샵봉이라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거면 크게 문제되거나 제약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유튜브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록? 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물론 자랑하는 거지만 어쨌든 딱 그냥 내 만족을 하기 위한 기록이고 그런 거라서 이것만 잘 설명을 드리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수요일에 만나서 미팅을 하기로 했으니까는 미팅할 때 좀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왜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고 어쨌든 여기서도 갑자기 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연락처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저번에 그 유기견 봉사를 해봐서 느꼈지만 정말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따로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A라는 국가유공자님께서 계시면 보일러가 막아서 따뜻함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고쳐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근데 저도 좋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당장 막 엄청난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없으면 네. 정리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훈지청 담당자분들과 미팅 후 한 달이 지난 12월 5일 드디어 국가유공자 어르신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촬영은 진행하지 못했고 대신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뭐 리스트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있으신 거예요? 대상자가 다 있고요. 아. 이제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고 관리하는 지역별로 하고 대상자 중에서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자녀분이 있는데 알코올릭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2년을 아예 끊으셔서 돌봄이 아예 부재 진짜 아무도 병원에 가도 사인할 사람이 없고 보호자 동의를 못 하셔서 아예 아무 이제 돌봄 전혀 못 받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돌봄을 못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솔직히 시골에 단독주택 난방비 없어서 못 떼요. 그래서 연탄을 떼는 데가 많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연탄을 떼는 거예요. 그 연세에 90이 넘어서 연탄을 가르세요. 되게 고된 일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기초 생계주고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단독주택은 아파트 관리비도 안 나가죠. 월세 안 나가죠. 그냥 시골에 집이 있어. 근데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하시거든. 생계수당도 안 나오시고. 그럼 그런 분들이 자녀 돌봄도 없고. 그리고 특히 또 재혼하신 그런 분들이 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네, 맞아요. 지역에 국한도 안 되시고 뭐 시간적으로도 국한이 안 되신다고 하면 돌봄 부재로 정말 필요한 것들 뭐 진짜 전동 필터가 될 수도 있고 연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네. 여기 필요해 띡, 여기 필요해 띡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복지사님 따라다녀도 괜찮아요라고 했던 게 계속 가시는 데면은 얼굴을 아니까 그러면은 참전용사분들도 복지사님의 어쨌든 신뢰로 저도 이제 받아주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네네. 하면은 또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은 아까 집수리 얘기하셨는데 저희 국가보건부에서 정말 형편 어려우신 분들 집수리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행사 진행하기도 하고 후원해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평생 한 번밖에 안 돼요. 단독주택이 많으시니까 지공수리 받았어요. 물이 안 새면 되는데 이번에 또 파주에 물이 샜어요. 근데 한 번 집수리를 받았다고 다시 받지 못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솔직히 복지라는 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지사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분은 자녀 돌봄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분은 한 번 받았다고 후보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급도 하시고 이제 11개씩은 좀 필요한 것들 저희 이제 복지사들 3명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모시는 어르신들 중에 필요한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주셔서 네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그 연탄 후원 행사 하던 데에서 조금 우리 이번에 할까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연탄 행사를 희망하고 연탄 행사는 진짜 필요해서 이제 진행을 부탁드리는 거고 300장씩 뭐 예를 들어 넣어드려도 금방금방 쓰니까 어찌됐건 간에 최대한 쌓아놔야 되니까 만약에 연탄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네. 일단은 제가 연탄을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탄을 사고 주소 주시면은 체크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 날짜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연탄 업체랑 한 번 더 네네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 연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
있어서 네. 저희가 가는 대로 바로 체크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다른 목사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 다 한번 모아가지고 네. 한번 좀 회의 전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고 국가 유공자 어르신을 만나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만나기까지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까지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나이가 90이 넘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시고 성한 곳 하나 없이 그저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찍어보려고 해요. 이렇게라도 알려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로를 꼭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단순히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해 감사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연탄을 시작으로 손녀처럼 다가가 이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니깐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